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동산 똑똑 한남수 TV의 운영자 한남수입니다. 저는 은행에서 약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다년간 부동산 경매 실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경매 업무를 하면서 많은 권리 분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저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많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부동산 권리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다음 강의에서는 임대차 보호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항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권리 분석은 아시다시피 말소 기준 권리에서 시작해서 대항력에서 끝난다 할 정도로 이 두 가지 개념은 그야말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의 감을 잡으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소 기준 권리의 의미는, 두 번째, 이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번째, 말소 기준 권리의 효력은 무엇인지, 네 번째, 매수인이 인수하거나 부담해야 되는 권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소 기준 권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를 하게 되면 세 가지 큰 쟁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권리 분석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모든 등기는 매각으로 인해서 소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임차인의 전세금을 인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명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세 가지가 제일 큰 쟁점이죠. 당연히 그 해답은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경매 물건상의 여러 가지 등기가 매각 시에 소멸 또는 인수의 기준이 되는 등기가 바로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경매 물건상에 여러 가지 등기 사항이 있을 건데, 매각이 되고 낙찰 대금을 납부를 했을 때 소멸 또는 인수의 기준이 되는 그 등기가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 이후의 등기 사항은 종류를 불문하고 매각으로 인해서 모두 소멸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류는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세권 중에서 설정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7가지 권리 중에서 설정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다.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핵심이죠. 그런데 이 7가지 중에서 전세권이 건물 전부에 설정된 상태에서 배당 요구나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소 기준 권리는 거의 90% 이상이 건저당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등기부상에 건저당권만 빨리 찾아내면 이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내는데 90% 이상은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말소 기준 권리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이후의 등기사항은 모두 소멸이 되는 겁니다. 경매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한 이후의 등기사항은 깔끔하게 말소를 해가지고 낙찰자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죠. 임차인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자면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주민등록과 주택 인도를 받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그렇지 못한 대항력 없는 임차인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 배당 요구를 한 임차인은 배당금을 받은 후에 명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해피한 경우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임차인은 그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낙찰자가 이 대항력이 있으면서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임차인을 알지 못하고 낙찰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경락대금하고 보증금하고 두 개를 모두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알고 낙찰자가 응찰을 했다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모르고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 보증금만큼 추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이 되죠. 당연히 경매 사고입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면 확정 일자에 의해서 순위배당을 받고 끝나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도 못 받고 배당 이의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말소 기준 등기의 효력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일단 도표를 보시면 2018년 4월 11일 날 임차인 갑이 전입과 주택 인도를 마쳤습니다. 4월 13일 날 건전항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 6월 14일 날 가처분, 그 다음에 가등기 8월 19일 날 담보 가등기가 아닌 일반 가등기가 등기가 됐고, 9월 20일 날 경매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먼저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7가지 중에서 건전항권, 가압류, 경매, 개시결정 등 3가지가 이 등기부에 지금 등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3가지 등기 중에서 설정일이 가장 빠른 등기가 바로 말소 기준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018년 4월 13일자 건전항권이 제일 먼저 등기가 됐고, 그래서 이 건전항권이 말소 기준권리가 되고, 매각 시에 이 건전항권을 포함해서 후순위의 권리는 모두 소멸이 됩니다. 건전항권을 포함한 후순위의 권리들은 모두 소멸이 돼서 깨끗하게 등기부가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례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2018년 4월 11일자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갑이 있습니다. 임차인 갑은 4월 11일자로 전입과 주택 인도를 마치고 대항 요건을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소 기준 등기인 건전항권보다 먼저 대항 요건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갑은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받고 명도할 수도 있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그대로 인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낙찰자는 보증금을 떠안고 사기 때문에 먼저 낙찰자는 응찰을 할 때 낙찰 실익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입찰을 해야 됩니다. 즉 최저 매각 금액이 보증금 이상 떨어진 이후에 응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낙찰자는 당연히 이 물건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물건을 낙찰을 받을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증금하고 낙찰 대금하고 두 개를 다 인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정확히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고 입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만약 이거를 확인을 안 하고 임차인이 인수가 되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낙찰을 받았다. 그럼 당연히 이건 경매 사고죠. 네 번째로는 매수인이 인수 부담해야 되는 그런 권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하는 그 근본 목적은 매수인이 경락대금 외에 인수를 해야 되거나 부담해야 되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는 권리가 있고 또 경락대금 외에 추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권리가 있고 세 번째, 사용상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유권을 잃을 수 있는 권리는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가처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처분 같은 경우가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되겠습니다.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처분, 매우 중요한 권리들이죠. 선순위 가처분이나 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 매수자가 매매 대금을 다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자가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먼저 가등기를 해놓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선순위일 경우에는 말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을 받은 다음에 이 소유권을 다시 상실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로는 추가 부담해야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보증금을 인수를 해야 되는 경우죠. 당연히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권리에 해당이 되고 유치권은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가 없고 그 유치권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낙찰자가 안고 사야 되는 겁니다. 그 유치권에 대한 채권을 낙찰자가 변제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선순위 전세권, 또 관리비 중에서도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불법 건축물, 명도가 잘 되지 않아서 명도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또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법정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 선순위 지상권들이 이 토지상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 부동산을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사전에 법정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되는 것을 정확히 확인을 하고 입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권리 분석이라는 것은 결국 매각 후에도 살아있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내용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퀴즈를 통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보세요. 1번, 말소 기준권이라는 것은 경매 매각 시에 말소 또는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한다. 2번, 전세권은 전세권이 건물 전부에 설정된 상태에서 배당 요구나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만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3번, 말소 기준 권리 이전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모두 낙찰자한테 인수가 된다. 4번, 권리 분석이란 매각 후에도 살아있는 권리를 찾아내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제가 5초를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쭉 음미를 해보시고 어떤 말이 틀렸는지를 한번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1번, 말소 기준 권리란 경매 매각 시 말소 또는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한다.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죠. 말소 기준 권리의 기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세권은 전세권이 건물 전부에 설정된 상태에서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나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만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이것도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아까 7가지 말소 기준 권리 중에서 전세권은 이 조건이 성립되는 경우에만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부가 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모두 낙찰인에게 인수가 된다. 여기에서 대항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주택 인도를 받았을 경우에 대항 요건을 충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대항 요건이 1순위 말소 기준 등기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었으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모두 낙찰자한테 인수된다. 이거는 아니죠. 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첫째,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받고 명도를 해주든지 아니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낙찰자한테 인수를 선택하든지 2가지 중에 1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1가지가 빠졌죠. 그래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은 권리 분석이란 매각 후에도 살아있는 권리를 찾아내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권리 분석을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 받고 명도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정답은 3번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효력이나 개념이나 종류 또 인수나 부담해야 되는 그런 권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권리 분석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권리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해서 좋은 강의를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똑똑 한남수TV의 운영자 한남수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